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이란의 드론 대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킴 헬름가드, USA 투데이. 2025년 6월 13일. 이란 정권 고위 관리들, 핵 과학자들,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테헤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들은 이스라엘이 6월 13일 이란에 대한 연이은 공격의 일환으로 공습한 표적 중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드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 항공기 100여 대를 발사했으며 이를 요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반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 장군 등 고위 관리들을 포함한 다른 군사 목표물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필요한 만큼 며칠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수도 테헤란 일부 지역을 강타한 이번 공격으로 자국의 고위 군 지휘관과 핵과학자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쓰라린 운명을 스스로 준비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치명적인 군사 장비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세요.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가? 이란 통치자들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랫동안 이란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은 결국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민간 에너지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유엔의 핵 감시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90%의 우라늄 농축 수준에 매우 근접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란은 또한 수년간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 지역 민병대를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이들은 여러 전선에서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거나 공격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반격했습니다. 최근 소식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방위군 IDF은 200여 대의 전투기가 이란 내 수십 곳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이란 군 지도부 고위 요원들의 은신처라고 불리는 곳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어지시 사령관 살라미 외에도 이란 최고위급 군 장교인 모하마드 바게리와 군 부사령관 골라말리 라시드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TV 영상과 영상은 테헤란의 아파트 건물과 차량들이 불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IDF는 이란 중부 나탄즈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지하 구역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원심 분리기, 전기실, 그리고 추가 지원 시설이 있는 다층 농축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AEA는 나탄즈 핵시설에 최소 한 건의 공격이 가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IAEA는 성명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방사능 수치 상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의 무인기가 요르단과 다른 지역에서 요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즉각적인 피해 보고는 없었으며 학교와 모임이 취소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방공호 근처에 머물도록 지시받았지만 이스라엘 국토방위사령부는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발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 맞서는 그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격을 인정하고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핵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는 주말 오만에서 이란과 열리는 6차 핵 협상에 참석하기 전에 이스라엘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회담이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대서양 협의회의 싱크탱크인 스코크로프트 중동 안보 이니셔티브의 조나단 파니코프 이사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러한 사태 발전은 결국 이란이 폭탄을 서둘러 개발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3일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세계적 반응은 어떤가? 여러 아랍 국가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침략 행위를 중단시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을 주재해온 오만은 이번 공격을 무모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행태를 비판해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존재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내 유대인 기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공격 이후 공급 차질 우려 속에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가의 주식 선물 또한 개장을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USA 투데이. 이스라엘, 이란 실시간 업데이트. 미국,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 격추 지원.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최소 2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라일리 호프먼, 리아 사노프, 잭 무어, 존 하워스 및 네이딘 엘버어브 작성. 최종 업데이트. 2025년 6월 14일 오전 5시 20분. 이란은 이스라엘이 금요일 이른 아침에 가한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금요일 밤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중심부를 공격하여 핵 과학자 여러 명과 고위 군 지도자들을 살해했습니다. 미국 관리가 ABC 뉴스에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36분 전. 미국,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 격추 지원. 44분 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21명 부상. 1시간 45분 전. 이란, 이스라엘 향해 2차 미사일 발사. 3시간 9분 전. IDF 관계자는 공격이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 39분 전.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4분 전. 트럼프, 네타냐후 전화통화. 백악관 관계자가 ABC 뉴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금요일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ABC 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위원회의 회의는 마무리됐다고 한다. 25분 전. IDF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2차례의 일제 사격으로 100발 미만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아비차이 아다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2차례에 걸쳐 100발 미만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로켓이 요격되거나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일부는 요격 과정에서 파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아다리는 말했습니다. 34분 전. IDF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피소를 떠날 수 있지만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대피소를 떠날 수 있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있는 대피소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6분 전. 미국,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 격추 지원. 미국 당국자가 ABC 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은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목요일 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예방적 조치로 미 해군 구축함 2척을 동부 지중해로 이동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축함 중 하나는 뉴스 토마스 허드너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9척의 미 해군 함정이 있으며 주로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억제력과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의 루이스 마르티네즈. 53분 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21명 부상. 이스라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원래 히브리어로 작성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현재 공격으로 최소 21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1명이 중상을 입었고 2명이 중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56분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란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것은 적선을 넘은 것이라고 밝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금요일 저녁 성명을 통해 이란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적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금요일 저녁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금요일 저녁 성명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는 최고 군사지휘관, 고위 핵과학자, 이슬람 정권의 가장 중요한 농축시설, 그리고 탄도 미사일 무기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곧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권은 무엇이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정권은 이보다 더 약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ABC 뉴스의 다나 사비르. 1시간 전. 이스라엘 북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화재에 대응하는 소방관들. 이스라엘 소방구조대는 금요일 저녁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여러 사고 현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소방구조대는 성명을 통해 텔아비브 광역권,
소방관들이 고층 건물에서 갇힌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가로 두 곳의 파괴 현장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은 또한 이스라엘 북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ABC 뉴스의 다나 사비르 1시간 25분 전 요르단 여러 지역에 물체가 떨어졌다. 요르단 공공안보국은 금요일 밤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요르단의 여러 지역에 공중 물체가 떨어지면서 요르단에서 사이렌 소리가 두 번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의 가지 밝히즈 1시간 49분 전 이스라엘 북부 텔아비브의 사이렌 소리 ABC 뉴스는 이스라엘 북부와 텔아비브에서 사이렌이 울렸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본토사령부는 하이파, 갈릴리, 골란에 곧 사이렌이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업데이트된 성명을 통해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들리는 폭발음은 요격이나 낙하한 투사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란의 준공식 통신사인 메르뉴스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거주지와 군사지역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의 다나 사비르와 조다나 밀러 1시간 56분 전 이란, 이스라엘 향해 2차 미사일 발사 이스라엘 방위군은 금요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IDF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이 추가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신들이 듣는 폭발음은 요격이나 추락 사고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방공 시스템은 끊임없이 위협을 파악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IDF는 밝혔습니다. 1시간 59분 전 이란의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스라엘은 엄중한 처벌을 예상해야 한다고 발언.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금요일 이란 TV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한 후 엄중한 처벌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군의 강력한 무기는 그들을 처벌 없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적의 공격으로 여러 지휘관과 과학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신의 은총으로 그들의 후계자와 동료들은 지체 없이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범죄로 시오니스트 정권은 스스로에게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준비했으며 이는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하메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주거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이전보다 더 악의적인 본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ABC 뉴스의 토맥 롤스키 2시간 3분 전 이란, 이스라엘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 발사, 이스라엘, 요격 위해 노력 중 IDF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를 요격하기 위해 이를 운용하고 있다고 금요일 이스라엘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민은 보호구역에 들어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보호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명확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계속해서 홈프론트 사령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2시간 53분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미국인 대피 계획 없다고 밝혀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정부 직원들은 여전히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재로서는 미국인을 대피시키거나 출국을 도울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는 벤구리온 공항은 현재 폐쇄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운항되는 상업 항공편이나 전세기는 없습니다. 요르단으로 향하는 육로 국경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폐쇄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의 셰넌 K. 킹스턴 2시간 55분 전 이스라엘 이스파한 이란 핵시설 공습 IDF 발표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에피데프리는 금요일 저녁 현지 시각에 이스라엘이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라고 데프리는 말했습니다. ABC 뉴스의 조다나 밀러 3시간 19분 전 이란 관리 이번 주말 미 이란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 이란 국회의원인 알라에진 보르제르디는 금요일 이란 TV에서 미국과 이란이 잠재적인 핵 협상에 관한 6차 회담을 이번 주말 오만에서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 전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상 우리의 레드라인을 침범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핵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르제르디는 페르시아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보르제르디는 이란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는 전날 밤 공격이 발생하기 전 일요일에 이란 관리들과 회동할 예정이었습니다. 3시간 21분 전 IDF 관계자는 공격이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관계자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무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작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공격에서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하면서 이란의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보복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이유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발사 준비가 된 미사일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식통은 이스라엘 전투기 200여 대가 시리아와 이라크 등 다른 반적대 국가 상공을 왕복 2,000마일 비행했으며 단 한 번의 사고나 사상자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BC 뉴스의 맥 구트먼 3시간 32분 전 델타 항공 8월까지 뉴욕 JFK 발 테라비브행 모든 항공편 운항 취소. 델타 항공은 해당 지역의 갈등에 대응하여 8월 31일까지 뉴욕 JFK에서 테라비브로 가는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성명을 통해 항공편 취소로 영향을 받은 고객은 플라이 델타 앱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되며 이러한 취소는 델타 항공 시스템에서 처리됨으로 예약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를 통해 연락하여 재예약 옵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까지 테라비브를 오가는 모든 고객에게 여행 면제가 발급되었습니다. ABC 뉴스의 샘 스위니 3시간 54분 전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에알 자미르 중장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미르 사무총장은 금요일 저녁 현지 시각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빠른 속도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미르 사무총장은 우리는 방어 노력과 공격 노력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복잡한 적과 마주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켜드립니다. ABC 뉴스의 조다나 밀러 1 새로운 업데이트 14분 전 트럼프 네타냐후 전화통화 백악관 관계자가 ABC 뉴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금요일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ABC 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위원회의 회의는 마무리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6월 12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야유회에 참석했습니다. 네이선 하워드, 로이터, ABC 뉴스의 한나 더미시, 쇼모어, 25분 전. IDF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두 차례의 일제 사격으로 100발 미만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아비차이 아다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100발 미만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로켓이 요격되거나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일부는 요격 과정에서 파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오전 1시 26분 한국 시간 네타냐후 이스라엘 이란의 추가 보복 가능성 대비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혼란 상태를 조성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금요일 저녁 현지 시각 영상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히브리어로 발표한 성명에서 매우 심각한 규모의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추가 보복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시민들이여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미리 알렸습니다. 그들은 공격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라고 네타냐후는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타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2024년 9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전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후 군에 이란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원래 공격 날짜를 4월 말로 정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전에도 이란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정치적 다수당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BC 뉴스의 조다나 밀러 오전 1시 17분 한국 시간 국무부 이라크 영공상공 미사일 드론 로켓 경고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라크 영공을 지나는 미사일, 무인기, 로켓 등의 위험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경고하며 사건 발생 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엄폐물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국무부가 오늘 아침 대사관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경고한 다른 경보와 비슷한데 이 경보는 이후 취소되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이란 여행을 하지 말라고 알리는 경보를 재발령했지만 이란은 오랫동안 4단계 국가였습니다. 즉, 미국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란을 여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국무부는 어젯밤 공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ABC 뉴스의 셰넌 K. 킹스턴. 오전 12시 40분. 한국 시간. 이란 장관. 공격. 뻔뻔스럽고 불법적이라고 비난. 이란 외무장관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는 금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의 공격을 뻔뻔스럽고 불법적인 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테러적인 정권이라고 칭하며 모든 경계선을 넘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이번 공격이 처벌받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이번 공격에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한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세파 뉴스, AFP 바이아 게티 이미지스. 에레트는 유엔 주재 이란 상임대표부가 제출한 서한에서의 공격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고의적인 확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는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국제법 질서를 뒷받침하는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2025년 6월 13일 이란 테헤란의 노보냐드 광장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드 사이드. 아라그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러한 침략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긴급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보기. 오전 12시 29분. 한국 시간. IDF. 이스라엘 전역에 예비군 배치. 이스라엘 방위군은 금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전투 경기장에 다양한 부대의 예비군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2025년 6월 13일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 개시를 발표하고 있다. 게티 이미지스를 통한 직포, AFP. ABC 뉴스의 조다나 밀러. 더보기. 2025년 6월 13일 오후 10시 50분 케이스트. 총리실. 네타냐후, 트럼프, 푸틴과 통화 예정.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오늘 늦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무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은 2025년 6월 13일 테헤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을 보여줍니다. 게티 이미지를 통한 맥데드 메더디, 테스님 뉴스, AFP. 총리실 성명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란의 멸망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의 방위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으며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와 공습에 대해 언제 대화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2025년 6월 13일 오후 10시 26분 케이스트. 미국, 이스라엘의 정교한 정보 제공.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지만 정교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습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미국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이란에서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소식통은 미국이 공습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받았으며 공습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며칠 동안 매우 강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손상된 건물. 마지드 어스거리포어, 와나, 로이터 통신. ABC 뉴스의 마사 라다츠. 2025년 6월 13일 오후 9시 52분 케이스트. IAEA. 이란 농축시설 공격 피해 경고. 이란의 나탄즈 농축시설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방사능 수치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파한과 포르도어 시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이란 관리들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핵시설이 어떠한 상황이나 맥락에도 불구하고 결코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공격은 사람과 환경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핵안전, 안보 및 안전조치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IAEA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는 금요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로시는 총회 결의안을 인용하며 IAEA는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공격을 받은 국가의 국경 안팎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사능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IAEA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핵시설의 보호를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로시는 말했습니다. 그로시는 IAEA는 상황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 안전, 보안 및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2025년 6월 13일 오후 9시 52분 케이스트. 의장은 이란이 미국 이익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금요일에 이란의 경고를 발표하면서 이란이 미국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주장을 포함하여 단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제 새로운 농축 시설 건설 의사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한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세파 뉴스, AFP 바이아 게티 이미지스. 존슨은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BC 뉴스의 로렌 펠러. 더보기 2025년 6월 13일 오후 8시 17분 케이스트. 트럼프, 이란 공격, 훌륭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 ABC 뉴스의 워싱턴 특파원 조나단 칼은 금요일 이른 아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아주 심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타격만큼이나 심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타격이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 공격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ABC 뉴스 워싱턴 특파원 조나단 칼. 2025년 6월 13일 오후 7시 24분 케이스트. 트럼프, 이스라엘에 있단 공격에 이란에 합의하라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리들에게 미국과 핵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양측 간의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이란의 협상을 성사시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가장 강한 어조로 그냥 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더 큰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미 엄청난 죽음과 파괴가 있었지만 이 학살을 끝낼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것입니다.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협상을 통해 한때 이란 제국으로 알려졌던 곳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ABC 뉴스의 라리 입사. 2025년 6월 13일 오후 6시 28분 케이스트. 이란. 장군과 여러 유명 과학자 사망 확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군 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란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최고 사령관과 여러 최고 과학자들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지시 총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란군 참모총장인 골람 알리 라시드, 물리학자이자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 총장인 모하마드 메흐디 테헤란치 박사, 핵과학자인 페레이돈 아바시 박사도 사망한 것으로 이란이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란의 편의평가위원회 위원인 알리 샴카니가 중상을 입었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밝혔고 이란 샤히드 베헤슈티 대학의 핵공학과 학과장인 압도라미드 미누쉐르 박사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 TV는 여러 주거 지역과 아파트 단지가 공격을 받았으며 공격으로 인해 민간인과 어린이가 사상했다고 전했지만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후 4시 21분 케이스트. 이스라엘은 이란이 전국에 공습 경보를 울리는 가운데 무인기 100대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에피데프린 준장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약 100대의 무인 항공기를 발사했으며 우리는 이를 요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전국에 공습 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방공 시스템을 이용해 드론을 요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로 인해 누구도 거리에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스라엘 영공이 폐쇄됨에 따라 학교, 사무실, 슈퍼마켓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업체도 문을 닫았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후 2시 26분 케이스트. 트럼프 대통령, 이란은 핵폭탄 가질 수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격한 후 폭스뉴스의 브렛 바이어와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의 행정부는 공격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으며 이란이 협상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죠. 지도부에는 돌아오지 않을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BC 뉴스의 알렉스 에데르슨 2025년 6월 13일 오후 2시 3분 케이스트 네타냐후, 파업을 성공적이라고 선언.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금요일 이른 아침 성명을 통해 공습을 성공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네타냐후는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개막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후 12시 13분 케이스트 하원 공화당 지도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지지. 하원 공화당 주요 지도자들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X에 이스라엘 국기를 개양하고 이스라엘은 옳고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수당 대표 스티브 스칼리스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핵 프로그램 해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스라엘과 이 지역의 모든 미군과 함께합니다. 라고 스칼리스는 X에 올린 글에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는 미국이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공습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대는 자신과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의 로렌 펠러 2025년 6월 13일 오후 12시 케이스트 이란 국영TV 어지시 사령관 공습으로 사망 이란 국영TV 이란 국영TV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 장군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원자력기구의 전 위원장인 페레이돈 아바시 박사도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망자 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이란 참모총장을 포함한 이란 참모총장과 고위 핵 과학자들이 첫 번째 공격에서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6월 13일 오전 11시 40분 케이스트 IDF 수만 명의 군인 소집 이스라엘 방위군 사령관 에알 자미르는 TV 연설에서 군이 수만 명의 병력을 소집하고 있으며 모든 국경을 넘나들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전 11시 18분 한국 시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대피령 발령 이스라엘이 이란을 연이어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모든 미국 정부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주의와 개인 보안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박격포, 로켓, 미사일 발사, 무인 항공기 시스템, 어해즈, 침입 등 보안 사고는 종종 경고 없이 발생하므로 적색 경보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밝히며 보안 환경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전 11시 15분 케이스트 이스라엘 관리, 이란 참모총장과 핵과학자, 공습으로 사망 가능성 높아. 이스라엘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ABC 뉴스의 이란 참모본부와 고위 핵 과학자들이 이란의 핵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련의 공습 중 첫 번째 공격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참모총장을 포함한 이란 참모총장과 고위 핵 과학자들이 첫 번째 공격에서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ABC 뉴스의 다나 휴즈 2025년 6월 13일 오전 11시 7분 한국 시간 트럼프 금요일 국가안보팀과 회동 예정 백악관이 목요일 늦게 공개한 대통령 일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오전 11시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 NSC와 회동할 예정이다. 현재 이 회의에는 카메라나 기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전 11시 5분 한국 시간 미국 국무부 미국인 대피 가능성에 대한 태스크포스 구성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을 해당 지역에서 대피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중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국무부 관계자 2명이 ABC 뉴스에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국방부는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ABC 뉴스의 셰넌 킹스턴. 2025년 6월 13일 오전 11시 5분 한국 시간. 이스라엘이 지금 왜 공격을 가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선제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최근 몇 달 동안 이전에는 결코 취하지 않았던 조치를 취했습니다. 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를 막지 않으면 이란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안에 1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전 10시 54분 케이스트. 트럼프는 오벌 오피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기자들은 서쪽 윙에서 활동이 감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가 가까워지자 해병대원이 경비를 서고 있어 트럼프가 아직 현장에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경비원은 이미 떠났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즉, 백악관은 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더 이상 움직이거나 카메라 앞에서 발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뀔 수 있습니다. ABC 뉴스의 존 파킨슨. 2025년 6월 13일 오전 10시 46분 케이스트.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일찍 곧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테헤란과 핵협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합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한 그들이 북미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협상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협상단 간의 과거 논의를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지만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이 지역에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 백악관 특파원 셀리나 왕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ABC 뉴스의 셰넌 킹스턴. 2025년 6월 13일 오전 10시 37분 케이스트. 최고 군사 지도자 이스라엘 공습을 무모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비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역 폭력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 무모한 확대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리드는 목요일 밤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은 현실적이고 복잡하지만 이 규모의 군사적 공격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리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근시안적인 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파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ABC 뉴스의 엘리 페코린. 2025년 6월 13일 오전 10시 24분 케이스트. 이스라엘은 이란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만큼의 농축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IDF는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이름의 이 작전은 이란이 핵무기 확보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정보를 확인한 후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해당 작전에 정통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ABC 뉴스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현재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만큼의 농축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전 10시 11분 한국 시간. 루비오. 미국, 이란 공격에 관여하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개시한 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 지역의 미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는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번 조치가 자기 방어에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의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우리 군대를 보호하고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전 10시 11분 한국 시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하는 일련의 공격을 이란에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공습을 선제 공격이라고 표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타츠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선제 공격을 가한 데 이어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과 민간인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 오늘의 주식시장. 이스라엘과 이란 무역전쟁으로 다우, S&P 500, 나스닥 급락, 유가 급등. 아말리아 두브로브스키, 라이언 하울렛 그리고 카렌 프라이어. 업데이트됨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오전 5시 3분. 금요일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보복으로 세계 시장이 흔들리면서 미국 주식이 하락했고 유가가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캐럿드지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꾸준히 이탈하면서 거의 1.8%, 즉 8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캐럿 GSPC는 약 1.1%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캐럿 아이크식는 1.3%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 전역이 포격을 받고 있다. 고 발표한 후 오후 주요 지수는 장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쟁 선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이스라엘이 핵무기 개발 우려를 이유로 이란의 목표물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감행한 후 나온 것입니다. 원유, CLF 가격은 7% 이상 급등하며 오펙 3위 산유국인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최대 13%까지 상승했던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면서 금, GCF, 선물 가격도 약 1.5% 급등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